남북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부 메인에서 발생한 상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24시간 넘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아동 포르노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소방당국은 어젯밤 오헤어 국제공항의 유도로에서 비행기 2대가 수화물 카트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서부 교외 한 초등학교에서 나치 문양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반유대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우정국은 최근 주소 정책의 일부를 변경한 가운데 신청시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 단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미천역에서 우편물 절도 및 우편 배달부 상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이 뒤늦은 대처에 나섰는데요. 우정국은 전날 우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63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활발한 내수 소비에 힘입어 지난 3분기 다시 4.9%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례 없는 초강력 폭풍 오티스가 멕시코의 휴양지 아카폴코를 강타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 하원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찬반 투표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주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넘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데비드 스펠러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경찰이 이를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을 반복해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텍사스주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며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날 저녁부터 밤샘 토론과 정회가 거듭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법안은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통과된 겁니다. 언론은 이 법안이 국경 안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텍사스주 상원에서도 승인된 뒤 그레그 애버트 주지사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북부 메인에서 발생한 상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24시간 넘게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24시간이 지난 이날 밤까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메인 보던 출신의 로버트 카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전날인 25일 오후 7시께 같은 주 루스턴 상가 지역의 볼링장, 레스토랑 등을 돌며 총기를 난사해 최소 18명을 사망하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월마트 물류 창고에서도 총격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즉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그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범행 24시간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가 무장 상태에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고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의 수습 및 용의자 추적 과정에서 무려 80명에 달하는 FBI 요원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번 범행과 관련한 컴퓨터 및 무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카드의 최신 주소지를 뒤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메인주 내 일부 학군과 대학은 총격 용의자가 잡히질 않은 상황에서 27일 오늘까지 임시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총격이 발생한 루이스턴 일대 공립학교도 27일까지 휴교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중 가장 피해가 큰 사건으로 꼽힙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파크 총격 등을 포함해 총 34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고, 총기 폭력 기록 보고안서에 따르면 어제 메인주에서 발생한 것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565건에 달합니다. 용의자인 카드는 육군 예비역 출신으로 2002년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전장 배치 경험은 없으며 지난 여름 환청 등 문제로 정신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건 보도 초기에 그가 자격이 있는 총기 교관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후 육군을 인용해 그가 복무기관 교관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동 포르노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CBS2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피해 가족들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9세의 헌틀리 남성 앨런 응우엔이 레이크 인 더 힐스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다며 크게 분노했는데요. 헌틀리 경찰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응우엔의 체포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경찰은 응우엔의 집을 수색하고 그를 구금했는데요. 응우엔은 현재 13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을 재생산하거나 유포한 X급 중범죄 혐의와 컴퓨터와 아동 포르노 영상을 소지한 2급 중범죄 혐의 등 4가지 아동 포르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틀리 경찰은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 정보를 바탕으로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응우엔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포 소식에 태권도장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어젯밤 태권도장은 문을 닫았고 오늘 긴급 학부모 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릴 할로윈 파티도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응우엔은 11월 17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소방당국이 어제 목요일 밤 오헤어 국제공항의 유도로에서 비행기 2대가 수화물 카트와 충돌했다고 밝힙니다. 소방국 관계자는 두 비행기 승객 모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사고는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발표하고 항공기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게이트를 향해 유도로를 이동하던 중 분리된 수화물 카트 한 대가 아메리칸 항공 2784편과 접촉했다며 항공기 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에어버스 319 기종은 점검과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웨스트 항공도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시카고까지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로 운항하던 스카이웨스트 5433편이 오늘 저녁 도착 직후 유도로에 멈춰 섰을 때 돌풍이 불면서 빈 화물칸이 날개 위로 들어 올려졌다며 부상자는 없으며 고객들은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이 사고로 인해 오헤어 공항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서부 교회 한 초등학교에서 나치 문양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반유대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다우너스 그로브의 레스터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목격자가 놀이터에서 나치 문양을 발견하고 이를 학교 관계자에게 알린 겁니다. 58학번 교육감 케빈 러셀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문양을 본 학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표식은 증오와 반유대주의의 가장 악명 높은 상징이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징이 레스터 학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당 글자는 다우너스 그로브 경찰에 신고된 이후에 제거됐습니다.
아직도 수표로 공과금을 내고 계신가요? 우편과 관련된 수표 체크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수법에는 여러 방식이 제기됐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목된 범죄 중에 하나는 체크 워싱, 즉 수표 세탁 방법으로 범죄자들은 서명된 수표를 우체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꺼낸 뒤 매니큐어 제거 용액을 사용해 수표에 적힌 금액을 지우고 수취인 이름도 지우는 수법입니다. 범죄자들은 수취인과 금액을 변경해 이를 체크 워싱한다는 거죠. 이 같은 범죄가 급증하면서 가능하면 온라인을 이용하고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것을 당국은 권고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은행이나 경찰, 우체국에 신고하고 수표 세탁 범죄를 당했다면 은행 보상 가능 여부를 따져 자세히 알아볼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수표를 사용한 공과금 납부가 지난 수십여 년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체통을 이용한 수표 사기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컴퓨터가 익숙치 않은 시니어나 특히 저소득층들은 수표를 사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주택 메일박스에서 훔친 수표로 수표 세탁을 하던 것이 이제는 아예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담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세탁된 수표로 온라인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체통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복사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를 총으로 위협해 범용 키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체국 직원이 연루되기도 합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런 우편물 절도와 우편물 운송업자 강도 사건이 증가하면서 시작된 기습 단속으로 지난 5월부터 6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중 100명 이상은 강도 혐의로 체포됐고 530명 이상은 우편물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우정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500명에 달하는 우편물 배달원이 도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드주의 우체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우편을 배달하는 직원들의 안전이라며 강도 사건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는 수만 개의 우편함 열쇠를 교체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일부 도시에서는 열쇠 중 6,500개가 전자식으로 교체됐고 42,500개가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편물 도난 방지를 위해 범죄 다발 지역 만여 곳에는 도난 방지책을 강화한 우편함을 설치해 지난 1년 새 주소 변경 사기는 99.3% 줄었고 위조 우표 통용 사례도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편물 절도의 경우 최대 수십 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절도만으로도 최대 5년, 우체국이 자산을 취하거나 폐기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우편 배달원을 폭행했을 때 초범은 징역 10년, 재범은 징역 2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주소 변경 서비스가 있죠. 우정국은 최근 주소 정책의 일부를 변경한 가운데 신청 시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 단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고객의 신원을 보다 올바르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정국의 설명인데요. 수석 홍보 담당자 제임스 맥케는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소 변경 요청 방법에는 온라인 제출과 현지 우체국 방문, 우편 제출 등 3가지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청자들이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등록 시 받는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전 정책에서는 거주자들이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주소 변경 양식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주소가 자동 변경돼 왔죠. 하지만 새 정책에는 이전과 동일한 초기 단계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청자들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이메일로 전송된 QR코드를 입력하는 추가 절차로 확인해야만 주소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우정국 측은 이러한 정책 변경의 이유를 누군가가 온라인에 접속해 귀하의 이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활발한 내수 소비에 힘입어 지난 3분기 다시 4.9%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분기와 비교해 2배 이상이 올랐고 코로나 기저효과로 7% 성장을 보였던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았지만 여름 휴가 전에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3년간 못해왔던 여행과 문화 소비가 늘어나면서 개인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인기 팝스타 텔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순회 공연, 또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열풍 등이 소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말과 내년 상반기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데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로 중동 지역의 변수까지 생겨 물가 상승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로 보이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초강력 폭풍 오티스가 멕시코의 휴양지 아카풀코로 강타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는데요. 루시에슬라 루드리게스 멕시코 안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5등급 폭풍 오티스로 인해 게레로르주에서만 최소 27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다고 전합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실종자는 모두 군인으로 국가방위군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멕시코 연안의 태평양에서 발생한 폭풍 오티스, 해안을 강타하기 직전 급속도로 위력이 강해졌죠. 멕시코 정부는 폭풍에 대처하기 위해 약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폭풍의 파괴적인 위력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아카풀코의 도시 상수도가 마비됐고 약 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는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력 복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25만 가구와 사업장 등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교민이나 일시 체류자 등 한국인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몬타나주에 올해 첫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제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몬타나주도 헬레나 일원에 약 1피트, 12인치에 달하는 눈이 쌓였는데요. 지난주에 기온이 80도에서 82도까지 오르며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던 곳이 갑자기 한겨울 풍경으로 변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스쿨버스 운행을 취소하고 주민들은 제설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몬타나 중부와 인근 아이다호 북부,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의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폭설이 오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합니다. 기상청은 캐나다 북서부에서 남하한 차가운 공기가 태평양의 습한 기류와 결합해 기온이 급강하하며 폭설이 내렸다며 인근 산악지대의 적설량은 18인치, 럭키 산맥 고지대의 적설량은 24인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와 폭풍이 몰아치지만 한낮 최고 기온 72도, 대체로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종일 흐리게 있고 내일 맑게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 36도입니다. 기온차가 급격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50%의 비올 찬스가 예보되고 있으며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4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6도, 습도는 92%, 바람은 남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